그날의 폭풍 같았던 해병 군견 프로젝트. 때는 6974년 892년 소월 수일 자일요일. 해바라기 시술에 성공한 아세이들의 포신이 노릇노릇하게 튀겨져가지고 해병 만드기 핫도그로 변하던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해병대 대표 기열 오타쿠인 십통턱 해병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만화 영화 플란다스의 길을 시청하고 계셨다.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파트라슈라는 이름의 개는 주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참으로 기압스러운 짐승이었다. 인간도 아니고 실제도 아닌 한낱 만화 속의 개 따위가 웬만한 해병보다도 기압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내에 굵은 눈물을 또르르 흘리게 되었다. 눈물 따위는 흘러빠진 기열 땅개들이나 흘리는 거지만 오늘만큼은 못 본 척해도 괜찮으리라. 황근출 해변님께서는 자신에게도 저렇게 충직한 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살짝 통들었고, 이 마음을 알아차린 것인지 시부뚜또똥떡 해병이 건의상을 말하였다. 우리 부대에도 군견을 끼러낸 것이 어떨지에 대한 6974 충천문을 생략하고 여쭤도 되겠습니까? 군견!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 그렇다면 군견은 군내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겠는가? 그 명제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 해병대의 마스코트는 바로 개를 본따만 듯 해병이가 아니었던가? 지금껏 해병대의 몸을 담고 있었으면서 그런 간단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부끄러움에 부르르 온몸을 떠셨다.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감히 선임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씹통떡 해병의 목을 싹둑 베어버리고 부대에 집합명령을 내리셨다. 지금부터 군견 확보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를 실시한다. 해병 성체의 공동묘 겸 모스크 겸 축구장에 모두 모인 내노라 하는 오도 해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지금껏 다들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내심 개를 좋아했음이 분명하리라. 해병 군견에 대한 여러 의견이 백가증맹과 같이 난립하였지만 어느 한 아세이가 당돌하게 포신을 세웠다. 포신 발득!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싶으면 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해병대에서도 발표를 하려면 포신을 높이 높이 세워야 한다는 건 지극히 상식. 에잇! 기열 민간인의 집에서 개를 김바에 오는 것이 6974 중천본문을 생략하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남의 집 개 좀 훔칠 수 있지. 해병은 자들을 입대한 지도 1개월도 되지 않은 아세이 중에 아세이였지만 69대째 시골에서 남의 개를 김바에 쳐 시장에다 팔아먹는 짓을 갑으로 삼는 가문의 장손이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혈통부터가 오도기업 자세 그 자체였던 것. 해병대에서 길 군견을 확보하는 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인재가 있을 소리야.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크게 흡족해 하시며 해병의 목을 따시고도 에이 왜요 팍! 즉각 2개 해병 군견 자진 입대 특수부대를 조직하셨다. 영원한 사냥조 듀오 무모칠 해병과 도노정 해병이 1번 특수부대를 지휘해 전국 각지를 돌며 개를 김바하기로 하였고, 2번 특수부대는 박철군 해병과 현상섭 해병이 팀을 이루어 드림워킹을 통한 아공간 도약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개를 김바에 치기로 하였다. 아이고 이놈들아, 우리 집 누렁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슈발! 먹을 거지 슈발놈들이! 아저씨들 뭐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코코 못 데려가는데 안돼 코코야! Yo, what are you doing, man? What the?
That's my dough! Stop it! 아, 탕탕 타당탕탕. 병신 새끼! 가등 청장! 통속의 염을 금할 수 없다! 떼떼떼! 뻥짱! 뜨하오! 짜오짜오! 뻥짱! 지와와! 그렇게 세계 각지로부터 셀수도 없이 많은 스킬을 낀바이에온 포항 해병대. 하지만 성체 이곳저곳에서 우렁찬 개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이 참으로 개판이었으니 황근출 해변님께서는 만화 영화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짜증나 연병장에 진이 나오시어 일갈하셨다. 개새이! 기아이! 역시 본능이 앞서는 짐승은 알파 메일을 알아보는 것이었을까? 황근출 해병님의 오도 짜세력에 압도된 개떼는 일시에 짖는 걸 멈추고 복종의 의미로 배를 드러내었다. 개를 긴바이 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것들을 당장 군견으로 쓰기에는, 아니 해병 군견으로 쓸 수는 없었던 일. 피열 민간인이 적절한 훈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해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개세이들도 개 눈높이에 맞는 훈련을 거쳐야만 해병 군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병대에 개 훈련사가 있을 리는 만무할진저. 괴흥태 해병이 제비 뽑기로 개세이 담당을 선별하자는 의견을 내려고 했지만 제비라는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의 이미지가 뇌내에 재생되면서 순식간에 해병 떡볶이가 되어버린 거 만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황은철 해병님께서는 재활용 관 간물대에 있던 아세이 몇 명을 모아 포신 뽑기. 가장 짧은 포신을 가진 아세이를 뽑는 놈이 벌칙 당첨이다. 아무튼 이 포신 뽑기를 통해 개세이 담당을 정하기로 하셨다. 그렇게 개세이들의 담당이 된 빡강막수의 해병. 앙증맞고 귀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는 개세이들을 보며 빡강막수의 해병은 민간인 시절 나약했던 자신이 생각나 눈물이 핑 돌았다. 개새이들! 나 빡강막수가 책임지고 너희 기합 해병으로 만들어주겠다! 빡강막수의 해병은 일단 첫 번째 단계로 각 개세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로 하였다. 해병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하는 법. 인간이 아니라 개라 하여도 예외는 없을진저. 그런데 잠깐, 빡강막수의 해병이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와중 어느 찬망스러운 시추 개세이가 아짱 다가와 빡강막수의 해병의 다리에 마운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전회를 나눌 줄 아는 영특한 생물이라니. 빡강막수의 해병은 감격하며 말했다. 야! 개새이! 너는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첫 번째 개새이니 특별히 내 이름에서 이름을 따오도록 하겠다. 나는 이제부터 빡강박쇠 군견이다. 웬만한 사람 해병보다 짜세가 흘러넘치는 참으로 기압찬 이름이었다. 스스로의 장명 센스에 고무받은 빡강막수의 해병은 그대로 다른 개세이의 이름도 붙여주기 시작하였으니. 개새? 너는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두 번째 개새이니 특별히 내 이름에서 이름을 따오겠다. 너는 이제부터 빡강박쇠 2호 해병이다. 이리도 5도 해병스러운 이름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다니. 이 광경을 구경하던 몇몇 아세이들은 부럽다는 눈빛으로 개세이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는 개세이를 질투하는 놈들도 있었다. 개새이, 너는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두 번째 그 다음은 해병은
셋부터는 숫자를 셀 줄 모르건만 빡강막수의 해병은 사랑스러운 캐세이들에게 이름을 모두 붙여주려고 했지만 이 다음의 숫자를 생각해내느라 너무나도 많은 오도력을 소모하고 말았고 결국 탈진해버린 빡강막수의 해병은 기열 민간인 허약 해병으로 다시 돌아가고야 말았다. 악강박수의 이론은 기열찐빠 허약을 윗기수로 인정하지 않고 순식간에 해병 개밥으로 만들어버렸고 덕분에 배를 든든히 채운 개세이들은 개 특유의 귀소 본능으로 알아서 다들 제 집으로 돌아갔다. 해병 군전 작전이 실패한 포항 해병대. 깊은 실망 속에 허우적대시던 황근철 해병님께서는 황룡의 뼈로 만든 옥좌에 마운팅을 하시며 길들이 날뛰셨다. 개새들 기열! 감히 타령을 하다니. 되게 좋은 생각이 6974 중첩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렁차게 포신을 세운 이는 바로 프랑스 출신 톤톤정 해병의 영원한 라이벌 영국 출신의 파운드 정 해병님이셨다. 황근철 해병님께서는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는 이 기열찐빠 파운드 정 해병을 단숨에 처단해버리시군. 또 그 옆에 앉아있던 강아지 대신 늑대를 잡아옵시다 해병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짜증을 부리셨다. 에잇! 걔는 원래 지능이 낮아 해병혼을 주입시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해병은 늑대를 데려와 해병 군견으로 기르는 것이 문장이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요지를 대충 알아들으신 박철구 해병님께서 적당한 타이밍에 아세이를 해병 수육으로 만드셨고 땡! 벼랑간 회의장 한가운데 뿅! 하고 나타난 해병 수육을 기분 전환용 간식으로 먹은 해병들은 두 번째 해병 군견 작전에 돌입하였다. 저번에 개를 너무나도 많이 데려와 모든 개체를 통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대갈돌박 해병의 의견이 수용되어 이번 작전에는 포항 사바나 정글 성인 3만원 소인 2만원에서 소수의 늑대만을 긴바이 치기로 하였다. 저기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당신들 뭐예요? 빨간 각개 반스만 입고 늑대 우리로 돌입하는 해병들. 오도 봉고의 돌격 루트에 멍청이 서있던 늑대 사육사는 그대로 해병 늑대밥이 되어버렸고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한 늑대부리는 기열스럽게 깽깽거리며 도망쳤지만 개쎄이 원위치 무모치 토토정 듀오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지상생물이 어디 있겠는가. 포항 사바나 정글의 모든 수컷 늑대들은 해병 그물로 붙잡혀 오도봉고 짐칸에 실리게 되었다. 성공적으로 개세이 수학을 마친 포항 해병대. 이번 개세이 훈련은 피트니스 강사 경험이 있는 오조팔 해병이 맡게 되었다. 개세이 훈육 경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빡강막세 해병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관계로 개세이 특훈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가 없었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포신이 없으면 통나무로 조조팔 해병은 자기가 아는 유일한 훈련법은 인간 아세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이라 이를 그대로 늑대 떼거지들한테 적용시키기로 하였다. 헤이, 개새들, 어셈블. 해병은 모두가 패밀리다. 가족들이냐 모두가 평등하다. 그만 아세이랑 에코하게 돼주겠다. 조조팔 해병은 개세이들에게 해병 푸드를 먹으라고 던져주고 사가에 맞춰 전우회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했으나 이 미물들은 조조팔 해병님의 진심을 모르는 듯 격렬하게 온몸을 비틀고 깨물어대며 저항하는 게 아니겠는가. 아무리 사람 좋기로 소문난 조조팔 해병이라도 이렇게 목을 몇 번 물리고 나면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법. 조조팔 해병님께서는 개세이 한 마리를 본보기로 때려눕혀 기절시키니 이제서야 개세이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해병 호대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틀 하고도
하루 뒤 조조팔 해병의 특훈이 효과가 있었는지 늑대 때는 끔찍한 묘사를 아무튼 그 과정을 벗어나 훌륭한 해병 군견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보신 박철곤 해병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셨다. 조조팔 해병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웠군 그래. 이거 황근칠 해병님께서도 아주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Thank you, sir. However, 마지막 스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 조조팔 해병? 내가 보기엔 이미 충분히 오도기업스러운 해병 군견이건만. Oh no! 웨스턴 신화에서 가장 짜세 넘치는 떡은 캐러베로스. 선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님께 부탁해 해병 캐러베로스를 크리에이트할 페인입니다. Oh no, plan! 케르베로스. 머리가 색달린 지옥의 파수견. 캐로베로스랑 헷갈리지 말자. 아무튼 만들 수만 있다면 해병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5도짜세 기압 군견이 탄생될 것은 명약관화. 이 기압찬 아이디어를 떠올린 조조팔 해병님을 치하하기 위해 박철군 해병님께서는 2박 2 더하기 11 논스톱 전회 포상을 내리셨고, 손으로 하는 수술 뭐든지 잘해 해병에게 개세일 맡긴 지 69시간째. 철야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 마라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소문들을 들은 5도 해병들이 수술실 앞으로 모여들었다. 특히 모톤 듀오의 손을 잡고 방방 뛰어다니는 민준이의 모습은 모든 해병들의 얼굴에 미소를 선사하였다. 왜? 엄마, 아빠, 진짜 캐로베로스 볼 수 있는 거야? 그렇던 얌전히 기다리면 만화에서 나온 캐르베로스가 저기에서 나오는 톤. 수술을 시작한 지 74시간이 되는 시점에 드디어 수술실의 문이 열렸다. 조용히 수술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상태였다. 정말이지 히포크라테스도 못 따라갈 기압이로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병. 캐르베로스! 손 해병의 손에 들려있는 목줄이 슬슬 움직이더니 어둠 속에서 해병 캐르베로스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 모습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수줍어하며 문 너머로 고개만 빼꼼 내미는 해병 캐르베로스.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해병 캐르베로스라더니 머리가 하나밖에 없지 않았던가?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우리를 놀리는 거니? 박철군 해병님께서는 금방이라도 호랑이처럼 달려들 기세로 사자후를 날리셨다. 아닙니다. 박철곤 해병님. 이 녀석은 이래봬도 캐르베로스 맞습니다. 그래. 설마 머리는 안 하지만 보시는 세계인 캐르베로스 뭐 그런 건가?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씨발! 분명 정상적인 3두의 캐르베로스입니다. 야! 이 새끼야, 빨리 나와, 임마! 손 해병이 거칠게 목줄을 잡아당기자 해병 캐르베로스는 하는 수 없이 수술실 밖으로 완전히 나왔다. 이럴 수가. 손 해병님의 말씀대로 개세이는 분명 캐르베로스였다. 근데 머리가 있어야 하는 곳에는 당연히 한 개, 꼬리가 있어야 하는 곳에도 한 개, 그리고 등에 붙여서 위를 쳐다보는 마지막 한 개까지. 전방의 머리는 본래 머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후방의 머리는 제2의 전외구멍 역할을 맡으며 중간의 머리는 언제나 위를 감시하며 비열한 기열 참새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이토록 기압이 폭발하는 해병 캐르베로스를 마기조해낸 손 해병에 대한 존경의 포진기립 박수갈채가 멈출 줄 몰랐으며
오랜만에 듣는 전우들의 칭찬에 손해병은 해병 벽돌, 기열 민간인들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싸가리를 재생해 덩실덩실 흥겨운 춤판을 벌였다. 이게 뭐야? 하지만 기대감이 잔뜩 부푼 아이의 실망이 터져나오는 것을 어떻게 수습하랴? 어린이를 위한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에 묘사된 케르베로스를 보고 싶어 했던 민준이는 리히터 규모 6.974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울어대었으니 이 때문에 주위 아세이들의 머리는 물론이요, 기껏 만든 해병 케르베로스의 머리도 전부 폭발해버렸다. 민준이의 울음은 톤톤정 해병이 휴대용 황룡의 목을 베어가지고 해병 죽방울을 즉석에서 만들어주고 나서야 겨우 그칠 수가 있었다. 두 번째 해병 군견 작전도 실패한 포항 해병대. 요즘 들어 유독 심해진 몽정통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황룡의 살로 만든 대청마루에 바닥다리를 치면서 길길이 날뛰셨다. 진정 우리 해병은 해병 군견 하나 똑바로 육성해내지 못한단 말인가? 야이 병신들아, 멀쩡한 고양이 돈 양새로 만든 새끼들이 무슨 군견 부대를. 벼랑간 눈첩시 끼어든 기열 황룡을 참수하신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그 와중 용기 있는 한 아세이가 포신을 세웠다. 너에게 좋은 생각이 6974 중첩 의문문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낸 아세이는 포항 인근 1984 동물농장에서 인부로 일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차진 입대를 한 러시아 출신의 세르게이 해병이었다. 러시아 남자들은 튼튼하고 거칠기로 악명 높은 놈들.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이 러시아 아세이가 어떤 기합찬 의견을 낼지 몹시도 궁금해하셨다. 저희 조국 소비아웃에서는 토끼고기를 먹고 싶으면 숲속의 불검을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불검이 자식이가 토끼인 걸 인정하게 되고 온 마을이 토끼고기로 짤질려 합니다. 루스키! 됐어. 따라서 기합력이 낮은 아세들을 선발해 특별 훈련을 거쳐 해병 군견으로 개조시키면 될 것입니다. 루스키! 과연 소비에트 연방의 드높은 기상.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이라이 차차차. 소련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해병대 각개반스의 색깔과 겹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깊은 감명을 받은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이 건방진 빨갱이 아세이를 당숨의 해병 샤셜릭으로 만들어버리시거든. 루스키! 해병 성체 정체에 특명을 내리셨다. 아세이들 중 가장 기회스러운 놈들을 선발하여 연병장으로 집결시켜라. 기열 아세이들은 해병대에 걸맞는 일원으로 재탄생시키고 해병 군견의 작전도 성공시키는 일포이룡. 도신 하나로 황룡 둘을 꿰뚫는다가 아니겠는가. 명령이 하달되자마자 모든 해병 일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병 성체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며 기열 아세이들을 사냥하러 다녔다. 대략 7,110명 기열 아세이들이 잡혔지만 고작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해병들은 괴흥태 해병의 지도 아래 자체적으로 기열 선별 포신 칼싸움 토너먼트를 개최하였다. 이긴 놈이 탈락하고 진 놈이 올라가는 특이한 구조의 토너먼트. 패자가 계속 올라가다 결승전에서 지는 놈은 완전 기열 처리되어 해병 군견이 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417717110명의 해병 군견용 기열 아세이들이 선발되었고 이 처분에 저항이 격렬하였다. 당연히 사람에서 개로 신분이 강등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 하지만 억울하면 토너먼트에서 이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이기면 될 것을 끝까지 패배만 겪는 아세이라면 개 취급을 받아도 싼 것이었다. 이제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러시아 출신의 노시기가 한 증언대로 황근출 해변님께서는 휘하의 오도기압 선입 해병들과 함께 군견용 아세이들을 무차비 두들겨 패셨다. 기열 판정을 받은 아세이 따위가 오도 해병의 포신 홍두깨지를 어떻게 버텨내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군견용 아세이가 스스로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만연 가월 곧일 해병 성체는 군견 부대가 창설되고 난 후 풍경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각계 빤스 대신 각계 목걸이, 타령 시도시 자동 폭발하는 앙증맞은 기능이 있고 각계 볼개그, 명령 굴복종시 자동 폭발하는 앙증맞은 기능이 있다. 아무튼 이것들을 차고 네 발로 구보하는 해병 군견들. 적은 인원으로 가벼운 임무를 실행하러 나갈 때 사용하는 해병 개썰매. 해병들의 여흥과 오락을 담당하는 해병 투견장. 그리고 주계장에는 해병 보신탕이라는 새로운 특식 메뉴가 추가되기까지 하였다. 사람도 개도 모두가 행복한 해병 성체. 강형국도 울고 갈 만한 유토피아가 아니랴. 이 정도면 해병 성체에서 실행한 작전 중 드물게 성공으로 끝난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경사로다 경사로세 헤이 빠빠리빠 우리는 해병대 음정박자는 길